데이터 전쟁이다라고 저는 모든 곳이 데이터 전쟁을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말한 챗GPT와 같은 거 그냥 무기 체계인 거예요. 근데 만일에 EDPP가 적용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인사이트 MC 김홍일입니다. 오늘은 실시간 인공지능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시는 T3Q의 박병훈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회사 소개 그리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T3Q는 2007년에 만들어진 기술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는 2014년부터 인공지능 빅데이터 미들웨어 그리고 현재는 EDPP라는 제품으로 K 팔란티어를 꿈꾸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약자가 뭐예요? EDPP.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프로세싱 플랫폼. 저희 브랜드 이름이고요. 예. 특정 범위에 있는 데이터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한계를 두기 위해서 엔터프라이즈라는 말을 붙였던 겁니다. EDPP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은 지금의 세상에서는 데이터로 의사결정하는 데 대해서 모두 동의한다. 그럼 그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보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화하고 인사이트가 있는 그걸 찾고 또 활용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우리가 전산적으로 말하면 미들웨어라고 말합니다. 이런 미들웨어 체계가 없이는 반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미들웨어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미들웨어를 만들었던 것이고 EDPP는 디지털 트랜스폼을 하는데 AI 기술을 혁신적으로 활용하는 AX죠. 미들웨어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뭐 비공개로 어떤 회사, 뭐 어떤 업종의 회사, 뭐 어떤 거랑 어떤 일을 했다. 국방 쪽에서 저희가 많은 일들을 했고 네.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부 기관들, 국립산림과학원이라든지 한강홍수통제소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수력원자력이라든지 한국전력기술이라든지 에너지공과대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언론진흥재단이라든지 뭐 우리 언론도 있네요. 동아일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저희 EDPP 기술들은 계속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 동아일보 같으면 여기 어떤 형태로 지금 쓰이는 거고? 이제 동아일보 관점에서 보면 여러 뉴스들이 있을 거고 컨텐츠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찾아서 내가 원하는 걸 잘 찾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혹시 그러면 뭐 언론 말고 다른 민간 쪽에서 했던 것들 기억나시는 것들이? 저희가 한 민간 분야에서는 이제 나이키 창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나이키 창신이라는 곳에서 고민스러웠던 건 뭐냐면 일단 창신은 한 5개국 정도의 그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모토는 뭐였냐면 일할 수 있으면 퇴직 안 시킨답니다. 왜 그러냐면 일하시는 분들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험이 정보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박사 똑똑한 사람들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이슈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슈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 경험과 문서들을 다 정보화시킨 거고 그렇게 어쨌든 나 이런 설계했을 때 이런 결함이 있었어. 그거 왜 생겼고 어떻게 해결됐어?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정보화된 내용을 기반으로 찾아주는 것 이런 것들을 해결한 거거든요. EDPP를 이제 항공모함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모함은 전쟁에 쓰는 도구잖아요. 요즘에는 데이터 전쟁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모든 곳이 데이터 전쟁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동의 문제와 어떤 그때 맞는 무기 체계를 어떻게 전쟁에 잘 투사할 것인가. 이게 딱 항공모함이거든요. 데이터 전쟁에 있어서도 다양한 무기 체계, 막강한 AI 모델은 LLM 같은 거죠. 우리가 말한 챗GPT와 같은 거. 그냥 무기 체계인 거예요.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잘 탑재해서 투사해서 승리를 이끌도록 하는 것. 그게 EDPP여야 되고 EDPP가 산업 영역에 각 영역에 확장돼서 데이터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모함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EDPP를 항공모함에 비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주 관세 이슈를 확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코드를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달라지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그걸 AI 기반으로 하는 일들을 저희가 베가스라는 분석 전문 회사가 있거든요. 이런 회사하고 협력해서 지금 현대모비스의 HS 코드를 자동화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더 확단시켜 보면 이런 일, 이건 하고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의뢰가 왔던 일인데
우리가 국제적으로 나가 있는 회사들은 뭘 해야 되냐면 국제 규범에 따라야 되거든요. 여기서 규범은 제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담당자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요. 매 그 사이트를. 그러다가 바뀌면 체크리스트를 바꾸고 그 바꾼 체크리스트에서 다시 우리 제품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이걸 다 사람 휴먼 베이스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에 EDPP가 적용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대상 타겟들을 정해놓고 EDPP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바뀌면 정보를 가져와서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 시키고, 우리 원료나 우리 부품이 이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지를 AI가 자동으로 판단하게 해서 컨펌만 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거의 사실상 바뀌면 바로 실시간 수준으로 하는, 넓이와 깊이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 기반으로 뭔가 우리를 잘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규제들이, 바뀐 규제들에 대해서 잘 대응하는 것들, 이런 데에 대해서 무궁무진하고, 아마도 그 모든 대표께 질문하면 같은 고민일 텐데요. 그 회사가 어려울 때 가장 그 걱정되는 것은 같이 하는 분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처우를 못 해줄 때, 그때 가장 아마 힘들었을 거고요. 가장 좋을 때는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또 우리가 만든 제품을 보고 고객이 환호해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어떤 타겟팅을 하는 것들, 이런 데에 대해서 무궁무진하고, 또 의료 쪽에서 저희가 했던 건 이제 닥터 앤서라는 건데, 닥터 앤서는 쉽게 말하면 의료 AI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의료 AI 서비스를 만들면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AI 의료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백화점이 필요한 거죠. 이런 이제 공통 플랫폼으로도 EDPP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관련되어서는 빅데이터 실시간 하는 플랫폼이 T3Q CP, 그리고 인공지능 플랫폼으로는 T3Q DL이 있는데, 데이터와 인공지능은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래서 합친 통합 플랫폼이 T3Q.ai, 그리고 그 멀티모달 기반의 검색이라고 말했던 요것이 바로 T3Q 서치, 그리고 T3Q 레그나 T3Q LLM을 그 위에 올려서 이 전체를 감싼 EDPP,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AI 시장에서 보면 그 인프라, 반도체나 서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는 AI 미들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팔란티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AI 미들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이루는 것, 이것이 AI 성공의 T3Q 입장에서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제 뭐 고민하고 계시는, 또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하려고 하는 기술 또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감히 이제 K 팔란티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K 팔란티어라는 의미에는 그 팔란티어처럼 하는 그 확장성과 가성비 있는 기업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K 팔란티어 할 거냐? 비욘드 팔란티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비욘드 팔란티어 전략으로서 저희가 삼고 있는 것은 EDPP가 양자 컴퓨팅 위에서 도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체계로 간다고 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 최적화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이 최적화의 문제는 곱하기의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결국은 엄청난 컴퓨팅 연산을 필요로 하는데, 양자 컴퓨팅이라면 이 최적화 문제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비욘드 팔란티어 전략으로서 우리가 올해 말부터 내년부터는 EDPP를 양자 컴퓨팅 기반에서 도는 이런 그 EDPP를 만드는 것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